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대학교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인문답사 시간으로 그 수도권 매립지와 그다음에 청라국제도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정원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영종도 후교소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뒤쪽으로 보시는 곳이 이제 경인 아라뱃길 하고 그 너머로 수도권 매립지가 일단 보이실 거고요. 자료로 같이 함께 보여드리는 곳이 이제 김포 매립지와 청라국제도시, 서부산업단지, 영종도까지 다 같이 담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이런 장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질적인 여러 장소들이 엮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이런 얘기를 하려면 먼저 왜 그런 이질적인 장소들이 같이 함께 엮이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김포 매립지의 여러 어떤 배경과 그 과정, 그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김포 매립지는 원래는 이 지역이 김포 갯벌이라고 불렸는데 한 7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갯벌이었고 간헐적으로 이제 이런 염전 사업이 이제 벌어졌던 그런 이제 공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특히 식량 수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많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 우리가 한때 보릿고개 시절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농경지를 확보해서 적어도 식량을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가적인 목표가 한창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70년대에 들어오면 정부에서 바로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청라 지역, 이 일대를 대규모 매립공사,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을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농경지 확충의 목적에서 약 1100만 평의 아주 드넓은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80년부터 착공이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들어온 건설사가 착공에 이제 매립 면허를 이제 따가지고 착공을 한 건설사가 지금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소규모 건설사로 축소되고 말았는데, IMF 이후에 이제 도산 위기를 맞고 하면서 축소됐지만 당시에는 한창 잘 나갔던 굴지의 기업이었는데요. 동아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이 여기에 매립을 해서 지명으로 김포 매립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를 동아 매립지 또는 청라 매립지 이렇게 부르고도 했습니다. 동아건설이 약 10년 동안 매립을 해서 1991년에 드디어 그 1100만 평의 매립지가 완공이 됩니다. 근데 다만 90년대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매립이 딱 완공됐을 때 보니까 더 이상 농경지로 쓸 필요성이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주변의 여건이 많이 바뀐 거죠. 그 사이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이제 체제들이 들어서면서 식량을 반드시 또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 필요성도 줄었고,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 그 시절에 들어오면 수입이 충분히 수입 수출이 원활했던 그런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한다기 보다도 이 드넓은 땅을 좀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때마침 그때 서울에서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 매립지를 이제 찾고 있었는데, 여러 대체 매립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다른 지자체와 빚다가 기왕 여기 매립했던 거 여기를 그러면 일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자, 그런 이제 공론이 형성된 거죠. 이 과정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다단하긴 한데요. 여러 정치 경제학적인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때 하필이면 또 군사 독재 시절의 정권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좀 일사천리로 정부 주도로 과감하게 이게 추진이 됐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이 그렇게 인구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회유책을 동원을 해서 매립지를 이쪽으로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경인 아라뱃길, 아라뱃길 북쪽에 약 500에서 600만 평을 수도권 매립지로 다 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포 매립지가 1100만 평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매립지로 다 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 공백이 상태가 있다가 그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토지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농어청 공사에서 이곳을 자기들이 농업도시라는 조금 애매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도시개발도 하면서 또 농경지도 활용하는 이런 이제 좀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정부로부터 거절을 받습니다. 농경지 용도로 조성이 된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도시개발 용도로 조금 더 허용이 되지 않았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엄격하게 그렇게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됐는데,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 완전히 또 인천 주변을 비롯한 이런 시공간적인 조건이 급변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2003년에 인천공항이 개장을 하고요. 2002년에 개장하고요. 90년대부터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서양권의 어떤 지경학적인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인 아라뱃길 남쪽에 이 바로 약 500에서 600만 평이 되는 드넓은 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한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이득이 없다라는 판단이 계산이 서게 됩니다. 때마침 2003년부터 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송도 그리고 영종도와 함께 청라까지 끼워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청라는 이 6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최초의 농경지로 목적을 뒀던 지역의 수도권 매립지를 거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도시개발 프로젝트, 다른 말로 메가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토지 이용의 그 변화가 그냥 어떤 인위적으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역사적인 지리적인 조건, 다른 말로 시공간적인 그런 조건의 변모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급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영상으로 제가 보시겠지만 이 아라뱃길 남쪽으로는 청라국제도시가 2003년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일부를 빼고는 거의 이제 대부분 주거시설을 위주로 다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릴 거는 수도권 매립지는 원래는 2016년에 종료가 돼 있었거든요. 예정이 92년부터 들어가서 2016년에 종료를 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약 한 5년 전에 이 매립지가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용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더 연장해서 쓰자라는 주장이 서울시나 다른 경기도에서 있었고, 물론 인천 시민들은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의 어떤 주장이 관철이 돼서 연장을 더 했습니다. 얼마 정도 연장했냐? 약 10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10년 뒤에는 새로운 매립지를 꼭 반드시 대체 매립지를 찾자 해서 2025년 정도까지 쓰고, 그 이유는 대체 매립지를 쓰자는 식으로 지금 이슈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고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여러 지역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 지역에 또 서쪽으로는 서부산업단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부산업단지는 19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가 들어올 때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서울에 여러 산재하고 있던 어떤 그 중소공장들, 성수동이라든가 구로나 여기 있던 그런 좀 공장들을 다 시외곽으로, 서울시 외곽으로 함께 모아서 이전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주로 이제 주물공단과 같은 악취나 이런 어떤 냄새가 좀 있는 그런 풍기는 그런 이제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저것도 여기 들어와 있는 청라국제도시라든가 북쪽에 있는 검단 신도시의 주민들하고의 역시 지역 갈등의 원천이 되곤 합니다. 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화력발전소가 있고요. 여기 하수처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라소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국제도시의 남쪽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목재단지가 있고요. 그 바로 밑쪽으로는 또 주안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라국제도시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역이 사실은 주거 환경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쾌적하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기피 시설들이 좀 입지해 있다. 그게 지금 도시 갈등의 지역 갈등의 이 지역의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는. 근데 다만 그런 갈등의 원천이 된 거는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지 이용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적돼 왔던 겁니다. 그게 누적돼서 서로 이질적인 토지 이용이 결국에는 지금의 여러 지역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